휴양단지를 위한 생태숲 부근에 대형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돼 허가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겹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수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가 상습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승객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휴양단지를 위한 생태숲에 갑자기 대형 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돼 사업 허가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풍력발전단지 중 일부가 생태숲 조성 예정지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kW짜리 대형 풍력발전기 25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의령군은 이 공사 현장 주변 한우산과 자굴산에 350억 원을 들여 관광객이 휴양할 수 있는 생태숲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 중 일부가 생태숲 조성 사업지와 겹친다는 것. 의령군의 2013년도 공문을 보면 한우산 생태숲과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가 겹치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은 하지만 최근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약간 0.3m 정도 풍력 발전 시설에도 어떤 오는 사람들을 하여금 체험이나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나요. 하지만 국비를 지원한 산림청은 전국 45개 생태숲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곳은 없다며 안전사고와 소음 문제 등은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양이나 치유를 하러 오시는데 거기에 발전기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굴산과 한우산 일대에 대규모 생태숲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9년 무렵. 의령군은 지난해 이곳에 왜 뜬금없이 풍력 발전단지 허가를 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지만 행정당국의 늑장대처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창원의 도심 속 한 아파트 지하수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120여 가구가 사는 창원의 한 아파트. 20년 전부터 자체 지하수를 사용해 왔는데 지난달 먹는 물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 사염화탄소가 기준치를 8배 초과한 것. 사염화탄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세척이나 도장 등에 쓰이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석 달 전 자체 검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넉 달째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먹지는 못하겠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씻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자치단체가 사용 중지를 시킬 수 있지만 곧 상수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소극적입니다. 최종적으로 비상급수수 대책까지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수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끓여서 먹고 있고 해서 수도 공사까지만. 사염화탄소는 정수기로는 걸러지지만 끓여서 먹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개념은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농도 성분들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그런 조사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남 지역 마을 상수도에서 잇따라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환경단체는 지하수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창원시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함안군의 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함안군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은 올해 3곳에서 비소가 검출된 여항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오염 원인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함안군 간이 상수도 수질조사에서 여항면 등 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 5곳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고 10배까지 검출됐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물질의 80%가 조선소를 통해 배출되지만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선박 건조의 필수 공정인 선체 도장 작업입니다. 도료 성분 대부분은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조선소 전체적으로는 이제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배에다 씌우잖아요. 자일렌이나 에틸벤젠이나 이런 물질들이 나와요. 경남 지역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은 연간 1,135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업체별 배출량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순으로 조선업체 11곳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도장 작업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때문이지만 배출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대상에서 5만 세제곱미터 이상 도장시설과 야외 선박 공정이 제외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조선업체에도 일부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도장시설에는 2021년까지 오염 저감 시설을 80%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외 도장시설의 경우 여전히 도료 사용량과 성분 함량을 줄이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함량 이하로 된 원료를 써라, 혼합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요. 업체들이 잘 지켜야만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암물질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조선소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전운행을 해야 할 시내버스가 상습적으로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버스를 탄 승객은 물론 보행자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좌회전 신호대기를 무시하는 것도 예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는 곳은 전통시장과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둔 사거리.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빨간불에도 버젓이 횡단보도를 지나는가 하면 아예 도로 양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줄줄이 신호를 어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무시합니다. 불과 1시간 사이 시내버스 수십 대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사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진 아니고 좌회전 아닌데도 그냥 가죠, 차는. 네, 몇 번 초도 차고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시간 돼서 안 오면 이제 이런 신호 위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죠. 사고가 났나. 또 다른 사거리도 마찬가지.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인데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차가 정체화되면 그만큼 시간을 끊겨먹기 때문에 앞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갈 수밖에 없어요, 시내에 가려고. 사고 위험 이런 거 좀 많이 경험하죠. 솔직히 안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내버스 사고는 9.3% 증가해 한 해 2만여 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호 위반으로 일어나는 시내버스 사고도 한 해 9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신호 위반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과속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사상자 혹은 치사율 측면에서는 10배 이상으로 높은 경우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더 치명적인. 시내버스가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하면서 전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교통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공작기계는 각종 기계의 부품을 만드는 기계인 만큼 기계산업에서 중요한 분야인데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인 창원에서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특정 형상을 가공하라는 과제를 받고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실력을 뽐냅니다. 단계별로 어느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을 거듭합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기술들을 다른 참가자들과 검증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입니다. 단연간 연습했던 프로그램 기술들을 이곳에 와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겨뤄봐서 내 실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참가자들은 선반과 머시닝 센터 같은 실제 공작 기계를 사용해 직접 형상물을 깎아냅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 창원에서 열린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대회인데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기능 올림픽 외에 내세울 만한 경진대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하고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또 이런 쪽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경진대회를 대폭 늘려 기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밀양현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6일 낮 12시쯤 밀양현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21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오늘까지 단축 수업을 했으며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A군이 B군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고 전화하면 무조건 나오고 존댓말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B군 측은 1년 전에도 A군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같은 반에 편성되는 등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 학생의 전공이 같아 분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창원시 내서읍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질산 5리터가 누출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 측은 질산 500여 리터가 담겨있던 용기에 금이 가면서 질산 일부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낙찰 대가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인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 전산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업자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주려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투표 서명부가 오늘 제출됐습니다. 진주려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민 14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를 경남도청에 접수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진주려원을 현재 자리에 재개원하거나 이에 대한 경남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서명부 검증 등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갑니다. 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소년범죄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지법과 경남경찰청은 오늘 법원 소년범죄를 비롯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의견 교환, 또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협력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위협환경청이 올해부터 경남 지역 낙동강 수계의 녹조가 심한 곳을 녹조 우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조 우심 지역은 지난 2년 동안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적포교와 박진교, 광려천 일대 등 창녕 함안부와 합천 창녕부를 중심으로 모두 11곳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2주 연속 녹조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어제 창녕 함안부 구간에 올해 첫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